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하락 속에 코스닥이 여전히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같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회로 봐야 될지 혹은 조심히 봐야 되는 섹터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다뤄보죠.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워서 나가기도 너무 힘든데 시장마저 좀 밀리니까 축축 처집니다. 하지만 두 분과 함께 또 시장을 분석한다면 다시 힘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기운 내주시고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로봇 전성기가 오는 겁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2분기 이제 쉬었다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 이상엽 이사님도 와가지고 준비된 하반기 일정 많으니까 로봇 쪽 꼭 봐야 된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슬슬 그 신호가 더 세지고 있나요? 오늘장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이 로봇주들의 상승 배경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몇몇 종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소방용 4족 보행 로봇 두 종을 또 개발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었죠. 그래서 정부 국책과제의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제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또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 거죠. 한미 첨단기술 협력 전략 점검 회의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여러 산업 섹터 중에서 로봇이 또 포함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술 협력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가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중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방침이란 것이 이제 이런 이슈가 오늘까지도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혼자만 강하면 좀 외롭죠. 네, 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와 같은 날에 또 로봇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네, 유진 로봇이 또 이제 LG U+와 협업을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고, 또 로보도 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 보니까 혼자 급등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과 함께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로봇주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오후장의 힘이 더 커지기보단 세지기보다는 좀 약해서 아쉽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로봇주 내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리드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 로봇주 안에선 대장이잖아요. 이게 네. 삼성의 손을 잡아서 그럴 거고 또 오늘 크게 움직였던 유진 로봇의 경우는 LG U+ 손을 잡아서 그럴 거고 대기업 손을 잡아야 되나 봐요, 이 시장은. 어쩔 수 없죠. 네, 만약에 초전도가 대기업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더 강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관련돼서 약간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다 부정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돈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부 만들고 키우고 거기다가 별만회사 인수하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강한 테마로 가는 과정 쪽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이 사업들이 왜 지금 부각을 받는지에 대한 이제 증거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 전부터도 나오긴 나왔는데 약간 테마식으로만 움직였다가 빠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자금과 그들의 인력과 그들의 기술이 같이 합쳐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새로운 강한 테마가 탄생한다라는 흐름들이 여기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지분을 거의 투자했다라는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기업 계열 쪽 보게 되면 또 두산도 있겠죠.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도 같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게다가 또 하반기에 나오고 있는 또 이제 저희가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11월 달부터는 그냥 이제 인도로도 슉슉 지나가는 로봇을 모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연내 갑자기 풋핏이 삼성에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뭔가 이것도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서 실생활에도 변화가 되는 로봇의 흐름들이 또 주가를 끌어갈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계속 또 기대감과 이렇게 될 거야라고 움직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솔직히 그거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G 플립 5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이런 거. 로봇팔로 움직인 거요. 네, 네. 그거 말고 네. 진짜 아예 산업 현장 쪽에서 이렇게 쓰인다 아니면 이래서 많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협동 로봇 쪽에서 강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이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보여주는 거 말고 예, 실적으로 보여줘라. 실적으로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근데 먼저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로봇주를 접근하실 때 이슈를 이용해서 이 상승폭을 공략해 볼까? 혹은 아니면 나는 여기서 템베거를 노려볼까? 고민하실 거예요. 또 삼성이 보니까 뭐 보핏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 최저임금이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다 부담이에요. 가게 입장에서는. 몇 년 전인가요? 좀 됐죠. 아, 좀 네.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 로봇 시장을 대기업에서 혹은 일반 그 소매 업체에서 외면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지난주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소상공인 이게 입장에서는 이제 관련된 비용이 이제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네. 뭐 보험이나 관련된 임대료 등등 합치면 10,000원을 넘다 보니 최근에도 좀 로봇을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와 같은 또 올랐어? 그럼 이제 더 많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주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로봇의 사업의 중장기 목표가 이제 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로봇, 이제 뭐 헬스케어 쪽 그쪽 로봇에서 우리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었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 보핏 착용을 지금 삼성그룹의 임직원 상대로 지금 파일럿 체험을 실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모양새도 이제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 보핏을 착용하면 효과가 뭐 이렇게 유연성이 좋아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칼로리 소모, 복부 근력 사용이 또 증가되고 뭐 산소 섭취량.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이제 착용하고 입음으로써 인해서 운동이. 이와 같은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어? 그럼 뭔가 그래 뭐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각할 수 있겠고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네 빅테크 뭐 또 테슬라도 좀 떠오르고 그러면은 네 그런 연관성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오늘 로봇주가 상승하는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그 IPO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IPO 예비 심사가 이번 주에 또 발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좀 앞당겨서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현 구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많이 피로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안주를 찾고 계시거든요. 네. 다른 대안주로 이 AI라는 로봇이라는 것을 접근해봐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관심주로 넣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안이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섭섭할 텐데요. 아예 뭐 이렇게 분산시키는 요량으로요. 분산 쪽으로. 네. 예. 만약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 2차 전지 사겠습니다. 네. 거기는 그럼 끝까지. 자금 네. 건들지 않을게요. 네,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네, 건들지 않을게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대안 쪽으로 로봇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로봇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LG 플러스가 유진 로봇하고 협업하면서 딱 어디로 가겠다라고 했던 AMR 같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키포인트 같고 그러면 AMR 관련주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업체들가 수주를 받기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AMR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냐면은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 라인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한번 수주 나오게 되면 600대, 800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업체가 T로보틱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또 AMR을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이제 2차 전지 장비랑 같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딱 좋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그냥 단순한 예전과 같은 뭐 협동 로봇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두산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T로보틱스는 저기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쪽이 V1텍이 아닐까. 라는 쪽에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또 AMR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탄력이 가려면은 수주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자리면은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찍히는 그 무언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주 공시가 나와준다면은 더 확신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역시 2차 전지 사랑 김민수 대표님답게 만약에 내가 이 로봇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찾아본다면은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T-로보틱스, AMR 쪽을 더 보겠다. 네, 바이 V1텍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V1텍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완전 로봇 쪽으로만 보자면은 매력적인 종목이 없는 걸까요?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세 개는 계속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SPG랑 이제 그 뉴로메카. 뉴로메카. 네, 근데 이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전거 좀 돌파하고 시장도 좀 이렇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쉬어가더라도 요 세 종목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도 이제 수술용 로봇 쪽이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AMR 쪽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기업, 네, 큐렉소. 큐렉소. 네, 그래서 고점에서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사 좋고 기술력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고관절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 그러면은 뭐 오늘 바로 사는 것보다는 시장에 좀 안정 찾아가는 것과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요 이평선도. 그러면은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비중 조절해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로 네이버 로보틱스 외에도 SPG 이야기를 해주셨고 뉴로메카, 오늘 또 큐렉소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하반기 로봇 못지않게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반기 대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펩트론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두 달 새 한 3배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최근 두 달 새 가장 저점 부근이 7,000원, 8,000원대였는데 지금 2만 원 훌쩍 넘긴 상황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펩트론이 올랐나 찾아보니까 비만과도 당뇨 치료제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이 시장도 돈이 될 만한 냄새가 납니까? 돈이 엄청 많이 냄새가 나죠. 엄청나요? 예, 돈 네.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앵커님은 이런 걱정 안 하시죠? 아, 저도 하죠.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이제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비만과 당뇨는 지금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들어왔고 그만큼 예전과 다르게 좀 어떤 세계 전쟁이 나지 않은 가운데 좀 평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좀 많이 먹는다. 생각보다 많이 즐기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인병의 초기로 가는 비만과 당뇨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환자도 점점 글로벌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최근에는 어떤 비만 관련된 치료제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된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주사제죠. 그런 쪽에서 먼저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약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샥수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 일라이릴레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성과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갈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측정하는 기업들이 부각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뭐 동훈나나텍 같은 경우도 뭐 새롭게 없던 분야가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맞아요. 다시 가라앉고 있는데 그래도 연속 혈당 측정 관련된 쪽에서는 강자가 아이센스죠. 이런 쪽에서 최근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게다가 또 직접적인 혈당 관리 건강식품 보조제를 하는 케어젠 같은 경우도 좀 실적 확인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아직 며칠 남았네요. 예, 지금 액면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이런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비만, 당뇨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비만, 당뇨로 인한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지난번에 한미약품이 또 움직였고 오늘은 펩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니 뭐 텀시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 이전까지 가는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믿을 만한 네네. 내용인가요? 네, 믿을만 하죠. 그래서 이제 7월 중순 전후부터 뭐 뉴스로도 워낙 많이 나와서 네.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2차 시세가 나오고 좀 변동성이 커졌지만 다시 한번 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기술적인 좀 이렇게 급등하고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텀시트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구속력이 있냐 없냐, 구속력이 아직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100%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협의를 하다가 그쵸, 좀 여기서 시간도 걸릴 수가 어그러질 있고 수도 있는 거군요. 진짜 막말로는 어. 네 그러다 보니 막말로는요? 네? 아, 네, 아니,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좀 염두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좀 상황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좋을 텐데, 돌파를 못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이어진다면은 좀 혹시나 재료가 나오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재료 노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뭐 전략으로 좀 이렇게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염두해 봐야 된다. 네네. 텀시시라는 이미 이 단계까지 온 것이 펩테론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 모멘텀이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100%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자라는 점. 이 바이오주들 안에서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인벤티지 랩도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 최근에 오스코트 유한양인도 강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공통점이 있다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올랐겠죠? 네, 얘기 드리려고요. 네. 네. 이렇게 급하세요. 죄송해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수급적인 변화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없던 게 생긴 게 ETF가 생기면서 그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지만 지금은 ETF가 생기는데 그게 액티브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련된 섹터에서 가장 좋은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담아서 그 어떤 그 관련된 섹터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나는 요거 집어서 이렇게 하는 ETF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운용하는 그 운용사의 가장 인사이트와 그리고 거기 나오는 또 해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찝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종목들을 계속 또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중을 늘려갔을 때 또 원활하게 또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받아갈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동향들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뭐 자문사에서 네. 또 출시가 됩니다. 네, 조만간 출시가 되다 보니까 수급이 자꾸 들어오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다 좋다가 아니라 네. 제약바이오는 딱 두 개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지를 하는 가운데 이게 만약에 휘청거린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좀 약간 부정적이겠죠. 유지를 하는데 거기서 성과를 보고 나 이런 거 되겠어라고 하는 쪽들에서 점점 비중을 늘려간다.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관심 종목으로 그 유한양의 오스코텍만 보고 있어요. 너무 10월에 그때 지난번에 말씀해주고 가셨잖아요. 10월에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네. 그래서 이거 눌리면 좀 사볼까 하다가도 또 괜히 내가 들어갔다가 고점이 어떡하지. 그렇게 제약바이오 몇몇 이벤트 있는 종목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 전략이 나쁘진 않은 거죠.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유한양의 오스코텍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해당하는 그 학회 일정이 10월 달에 ESMO, 네. 에스모 그 유럽 종양학회예요. 근데 맞아요. 하반기에 많은 또 학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거 말고도 많아요? 네, 그 다음 달에 벌써 이제 IASLC 세계 폐암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 유럽 종양학회 끝나는 날부터 바로 시작하는 또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있습니다. 치매 관련된 또 몇몇 종목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SITC 면역 항암학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뭐 좀 아직 미정이긴 한데 그래서 하반기에 이와 같은 일정 학회가 정말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일정이 있고 또 하필 왜 바이오 관련된 ETF가 8월 달에 3개나 상장을 하는지 또 네,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 그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앞서 네. 제가 뭐 2차 전지 쪽 수급에서 일로 옮겨볼까 할 때 그 돈 건들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 그 자금 안 건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네. 바이오주 담아볼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요? 그냥 바이오주를 간택될 만한 종목들. 간택될 네. 만한. 근데 지금 바이오주에선 어떤 큰 성과를 내는 쪽들이 네. AI와 결합되는 의료 쪽. 의료 쪽. 이쪽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JW 증후제약을 사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모습들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좋지 않나. 한쪽에서 개인적으로는 GI 이노베이션 이쪽이 눈길이 가고요. 네. 들어가는 이제 GI 스마트 그러니까 스크리닝 시스템입니다. 그걸 쪽에서 AI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후보 약물 물질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성과를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근데 최근에 한 24,000원대 부분이 좀 저항이 큽니다. 네. 그럴 때는 약간 살짝 자리 봐가지고 눌림 목적에서 계속 데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오랜만은 아닌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뤄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메카오 AI 열전에 시장 이목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도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늘 다른 종목들이 다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강하기에 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에 2분기 매출이 좋았어요. 물론 영업이익단에서는 희비가 갈렸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반기에는 AI에서 싸우겠다, AI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요. 네. 네, AI가 정말 중요하고, 뭐 가깝게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할 때 빅테크 업체들이 이게 어닝콜에서 AI를 몇 번 얘기를 했냐 이런 거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네네. 세보니까 몇 번 했나요? 구글이 66번, 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47번, 오. 메타가 4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보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을 돌리는 게 중요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15% 회복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이버가 드디어 영업이익률이 15.4%. 그래서 7개 분기 만에 상승을 했고, 카카오도 5개 분기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주요 사업 부분이 모두 성장을 했어요, 고르게.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웹툰 사업이 이제 삼각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 또 포시마크도 흑자가 좀 괜찮았다. 그 실적이 그게 중요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이 그래도 뭐 영업이익률이 뭐 제조업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AI 관련 인프라 투자 또 뭐 데이터 센터 다중화 뭐 연결해서 편입 등의 역량으로 뭐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무려 거의 한 2조 원 수준, 1조 9천억이 넘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의 좀 수익성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났던 그런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예전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무언가 시장에 우호적인 쪽은 네이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고요. 뭔가 네이버는 B2B 사업을 위주로 한다면 지금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뭔가 일상생활에서 연계된 AI 쪽 시장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수익성 역시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수익성은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만 네. 네, 누가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용 관리를 잘한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AI 쪽에서 앞으로 뭐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 하긴 하는데 네. 보여주는데 같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 한쪽은 작년 대비해서 뭐 30% 감소한 실적.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이 벌어진 갭이 수익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더 좋겠느냐. 탄탄한 쪽은 이쪽인데 네이버 쪽인데.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안 봅니다. 만약에 이제 성장주 관점 쪽에서 움직여서 금리가 거의 다 왔고 혹시나 어느 정도 성장주 밸류가 다 가미된 부분들을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도 카카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적 변화와 함께 좀 큰 그림을 본다. 네이버가 낫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은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게 되면 성장주가 또 다시 움직일 거고 성장주의 대표 주자가 뭐가 있죠? 게임주. 이런 것들도 고개를 들 수 있으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 이게 네이버가 가면 갈수록 지금 저희는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데 네. 이거는 아마 하이퍼클로버 X 공개되고 나서는 또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일정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주 단에 대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중에서 못 간 종목도 여기에다가 게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그럼 현구간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겠네요. AI 주들, 소프트웨어주들도요. 네, 뭐 기대감이 뭐 특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좀 부각받는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네. 네, 여전히 뭐 보유 관점 괜찮고요. 보유 관점으로. 네, 뭐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좀 뭐 수익률 관점에서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이버가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뭐 작은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직도 뭐 흑자 보이는 AI 관련돼서 흑자 보이는 기업들도 여럿 있고 아직도 좀 적자가 뭐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들조차도 상승할 때마다 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물론 하락 조정 나올 때 좀 팔기도 하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그들의 좀 메이저의 수급을 보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네. 계속해서 뭐 3분기, 4분기, 분기별로도 계속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검 3가지 종목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